다음 달부터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기업 계열 건설사들도 프라이머리 자산 담보부 채권 발행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3년 연속 줄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부 예산의 자동 감축 시점을 또다시 늦추자고 의회에 제안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값이 9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의 최현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결국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에 5거래일째 벌써 하락한 건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듣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한동훈 기자를 연결합니다. 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도 공세 속에 5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6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99포인트 하락한 1936.19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 미국 뉴욕 증시가 긍정적인 유럽의 경제 지표와 기업의 실적 효과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며 상승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 지수 역시 1940선을 회복하며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매수 주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지며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개인만이 1,040억 원 사들인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81억 원, 81억 원 내다 팔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 917억 원, 비차익거래 77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며 총 1,687억 원의 매도 물량을 출회돼 지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 통신업, 의약품, 섬유이복 등이 상승했고 화학, 운수창고, 제조업 등이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KB금융 등이 약세를 보인 반면 SK하이닉스, 롯데쇼핑, SK텔레콤은 상승했습니다. 종목별로는 한솔테크닉스가 무선 충전 시장 확대 기대감으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 파미셀도 중국 정부로부터 줄기세포 화장품 관련 위생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예, 한국거래소가 우선주 상장 폐지 제도 시행 계획을 밝히면서 거래량이 거의 없는 우선주에 빨간불이 켜졌다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네, 앞으로 한국거래소가 우선주가 적정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내년 7월 첫 상장 폐지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우선주의 관리 종목 지정 요건은 상장 주식수가 5만 주 이하거나 시가총액이 30일 연속 5억 원을 밑돌 경우이고요. 월 평균 거래량이 1만 주 아래이고 사업보고서상 주주수가 100명 미만이어도 관리 종목에 지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주수 100명 미만을 2년 연속 지속한다면 증시에서 퇴출되는 건데요. 지난 5일 기준 상장 주식수나 시가총액 등을 사유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퇴출 우려 종목으로 꼽히는 우선주는 총 20곳으로 전체 151종목 가운데 10%가량에 해당합니다. SG 충남방적 우선주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이 종목의 상장 주식수는 110주에 불과합니다. 시가총액도 단 1억 7,325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고려 프리머 우선주와 동방화그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상장 주식수가 각각 173주, 250주, 또 시가총액은 1억 380만 원, 1억 500만 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월 평균 거래량이 1만 주에 미치지 못하는 우선주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래소 집계상 전체 151개 가운데 29개사로 20%가량을 육박합니다. 거래소가 이처럼 우선주 상장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은 소수의 거래만으로 상한가를 기록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증시 왜곡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거래소 측 관계자는 거래량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월평균 거래량 5천 주 이하라는 기준을 관리 종목 지정에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후에는 월평균 거래량 1만 주로 기준을 높여 관리 종목에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이를 통해 소규모 거래량만으로 상한가로 집행하는 등 과거 증시 왜곡의 주범으로 꼽히던 우선주의 폐단도 사라질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된 소식은 한동훈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기업 계열 건설사들도 프라이머리 자산 담보부 채권 발행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건설사 PCBO 지원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PCBO란 건설사 등의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 증권으로
기업들은 이를 통해 저리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산건설과 STX건설, 동부건설, 대우건설 등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10위권 이내 그룹 건설사인 SK건설과 한화건설, 포스코건설 등은 PCBO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3년 연속 줄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통계청에 의뢰해 전국 학부모 4만 4천 명과 학생 3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사교육비 의식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규모는 전년보다 5.4% 줄어든 19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07년 사교육비 통계조사가 시작된 이래 사교육비 총액이 20조 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23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1.7% 줄었습니다.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전년도보다 14.3%나 줄어들며 전체 사교육비 감소를 주도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코앞으로 다가온 정부 예산의 자동 감축 시점을 또다시 늦추자고 의회에 제안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5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차별적인 대규모 예산 감축은 일자리를 없애고 경기 회복도 늦출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 자동 감축을 뜻하는 이른바 시퀘스터를 몇 달 더 미루는 대신 단기 예산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이번 단기 예산안이 통과되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담은 방안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치권은 연초에 재정 절벽을 피하기 위해 세금 인상 등을 단행했지만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 시기는 2개월 뒤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값이 9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닥터 아파트는 지난 1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평균 0.35%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0.41%의 상승률을 기록해 작년 4월 이후 9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경기도는 0.05% 떨어졌고 인천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구별로는 강남구 1.65%, 송파구가 0.20%, 서초구 0.04% 각각 오르는 등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 값이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지난달 말 개포동 주공 3단지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재건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새 정부의 주택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졌다고 닥터 아파트 측은 분석했습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의 악재 속에 저축률이 세계 최하위로 떨어지자 금융권이 30여 년 만에 저축 장려 공동 캠페인에 나섭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등은 오는 8일에서 9일 서울역 등에서 세제 혜택이 있는 저축 상품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가두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또 일선 창구에서 저축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저축률 제고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금융권이 단합해 저축률 끌어올리기 캠페인을 한 것은 개발연대인 1980년대 이후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총저축률이 지난해 3분기 기준 30.4%로 1982년 3분기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0대 그룹이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집행액은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초 10대 그룹은 총 121조 5천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5조 3천억 원 덜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삼성은 47조 8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1조 원가량 부족한 투자로 이어졌으며 SK와 환하, GS 롯데도 계획에 못 미치는 투자가 이뤄졌습니다. 10대 그룹 중 유일하게 LG그룹은 집행액이 계획을 초과했습니다. 총 16조 4천억 원을 계획했던 LG그룹은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이 올레드 TV를 포함한 최첨단 제품 개발에 적극 나서 계획보다 4천억 원 많은 투자가 집행됐습니다. 치킨 전문점 창업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3년 만에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오늘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서울경제신문 박혜옥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치킨 전문점 절반 이상이 3년 만에 폐업한다. 그만큼 치킨 가게가 많다는 얘기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맥주 한 잔이 생각날 때 즐겨 찾는 것이 치킨집이지요. 그 치킨집이 최근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폐업하는 곳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치킨집 창업자 가운데 절반은 3년을 못 버티고 폐업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지난 5일 발표한 국내 치킨 비즈니스 현황 분석에 따르면 국내 치킨 시장은 지난 10년간 3,300억 원에서 3조 1,000억 원으로 9배가량 성장했습니다. 외형은 성장했지만 생존율은 저조했습니다. 치킨 전문점의 10년 생존율은 20.5%에 불과했는데요. 특히 치킨 전문점 창업자의 49.2%는 3년 이내에 폐업해 구조적인 안정성이 매우 취약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치킨 전문점은 매년 7,400개가 창업을 하고 5,000개가 퇴출돼 2011년 현재 36,000개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욱이 10년 전에는 반경 1km 내 치킨점 한 곳당 3,055명의 인구가 거주한 반면 현재는 절반 수준인 1,414명으로 줄었습니다. 실질 수요 감소에 따른 경쟁 강도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연령대를 봤을 때 주로 어떤 계층이 치킨집을 창업하고 있습니까? 네, 치킨집을 차리는 이들은 주로 50대였습니다. 이들은 은퇴 후 경제활동의 필요성과 재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인데요. 2002년 7%에 불과했던 50대 치킨집 창업 비중은 2011년 14%로 2배 늘었습니다. 50대는 창업 비율도 높지만 문제는 폐업률도 가장 높다는 점입니다. 2002년 당시 치킨집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사람 중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1%였는데 2011년도에는 21%로 증가했습니다. 50대에 이어선 20대의 비중도 꽤 높았는데요. 2002년 14%였던 20대 창업 비중은 2011년 18%로 증가했습니다.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청년들의 치킨집 창업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은퇴자들이 창업의 편의성을 이유로 프랜차이즈를 통해 창업에 나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자영업자는 은퇴자들은 특수기술을 보유했거나 개별 사업을 영위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손쉽게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선택한다면서 그러나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여서 특히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특히 치킨 전문점이 많이 몰려있는 곳은 어딜까요? 네, 전국적으로도 많이 분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지역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회식을 할 때나 지인들과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치킨집을 찾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치킨집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현재 영업 중인 치킨집은 약 36,000여 곳입니다. 간식 및 배달 문화가 확대되면서 지난 2002년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했는데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났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치킨 전문점 수가 많은 지역은 송파구로 375개였습니다. 서울 한계동에는 29개의 치킨 전문점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경쟁 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인구 1만 명당 치킨 전문점 수를 서울시 지역별로 비교해보니 중구, 종로구 이곳에 가장 많은 점포가 분포했습니다. 강북구, 양천구, 용산구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했는데요. 강남구의 점포 수는 6개로 서울 평균 수준이었으나 치킨점 연간 매출액에서는 1위를 기록해 여전히 고객 기반이 강한 지역으로 분석됐습니다. 예, 비단 치킨집만의 문제는 아니겠군요. 창업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의 박혜옥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1분 뉴스가 이어집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올 한 해 동안 기업들에게 40조 5천억 원의 일반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6일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올해 지원 목표는 일반보증 40조 5천억 원, 유동화보증 4조 4천억 원, 시장안정특별보증 4조 원 등 총 48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 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지원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환율 변동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에는 8조 원을 지원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는 건설사에는 유동화 보증 3조 7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또 중소기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지금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저희들이 적극 호응하는 뜻에서도 올해는 일반보증 총액을 40조 5천억 수준까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성장 유망한 혁신형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R&D 투자 특례 보증을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또한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R&D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직원이 직접 과학교실 강사로 나서는 주니어 공학교실을 확대 운영합니다. 현대모비스는 3월부터 이 프로그램 참여 학교를 6곳에서 14곳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사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과학교사로 활동한 강사진 160명을 선발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올해 프로그램에 태양에너지로 움직이는 자동차 만들기,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차 만들기 등 미래 자동차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주제를 추가했습니다. 주니어 공학교실은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05년부터 현대모비스 임직원들의 재능 기부로 만들어진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최근 환율이 급변동하면서 유학생이나 기러기족 사이에 외화 예금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고객들의 환해지 외화 예금 수요가 늘면서 애초 지난해 말이 시한이었던 환율 케어 외화 적립 예금 판매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외환은행도 기러기 아빠를 겨냥한 자녀사랑 외화로 유학적금 상품을 내놨습니다. 하나은행과 농협도 고객이 원하는 환율에 자동으로 환전해주는 환율 예약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GM은 설맞이 특별 판촉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파크 구매 고객은 무이자 할부 혜택이 주어지며 아베오와 크루즈, 알페온, 캡티바 구입 고객은 특별 저리 할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차종 구매 고객은 고급 블랙박스를 증정합니다. 이외에도 차종별로 유류비 특별 지원과 개인 택시 사업자 올란도 택시 구매 시 부가세 지원 등의 특별 할인도 마련됩니다. 네,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